저는 소멸위기 지역에 잠재된 자원으로 새로운 공간, 상품, 문화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스스로 이런 일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문경은 소멸위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문경은 30년 이내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대로라면 사라질 겁니다. 혹시 지방소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방소멸은 인구 유출 또 저출산 고령화로 30년 내에 대한민국 지방의 절반이 사라지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협하고 또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은 엄청 높게 만들고 특정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유휴공간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문화, 예술, 농업 등 모든 분야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방소멸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지방소멸을 접했던 2017년에는 대한민국의 37%인 84개의 시군이 사라진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돼서 고작 6년이 지난 지금 113개 시군구, 즉 대한민국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한다는 뉴스와 함께 말이죠. 소멸 위기 지역에 살면 소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빨리 진행되는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계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또 작년에 19살이었던 청년은 성인이 돼서 지역을 떠납니다. 원래 있던 가게가 없어지고 특산품 농업이나 가공은 이어갈 사람이 없어서 매년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사라져갑니다. 제가 처음 이 문제를 접했을 때는 26살에 기회를 찾아 헤매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마주하자마자 엄청난 기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지방소멸이 청년 세대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소멸을 기회로 보고 4년간 아무 연고 없는 지역에 가서 실험해 본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왜 지방소멸을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은 정확히 말하자면 지방에 사는 인구의 소멸입니다. 지방의 사회기반 시설과 부동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 지역마다 특산품과 고유한 역사, 문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지만 이를 활용할 창작자나 운영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원 활용에 대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블루오션 시장으로 보였습니다. 경쟁 우위를 점하기도 쉽고 주목을 받기도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멸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연이어서 발생시킵니다. 작은 문제라면 무시하거나 방치할 수 있지만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라면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지방소멸은 균형 발전과 다양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았습니다. 해결을 하든 하지 못하든 국가에서 많은 노력을 쏟을 것 같았고 그 안에 선구자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던 26살 저는 이런 생각들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으로 가서 관광 기반의 창업을 하자. 실패해도 재밌겠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창업 자금을 유치하고 4명의 동료를 모았습니다. 2018년 1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상북도 문경으로 이주해서 창업했습니다. 한 명의 아는 사람도 없는 지역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농 귀촌을 실패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농 부문에서는 소득 창출 실패, 비영농 부문에서는 지역사회 융화 실패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한다면 지역에서 잘 살 수 있겠죠. 특히 저는 지역사회 융화에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즈음 귀농을 했는데 얼마를 날렸더라, 또 시골의 텃세가 심해서 어떤 피해를 봤다더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사례들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제가 세운 가설을 제대로 시도조차 못 해보고 이런 변수로 인해서 끝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경북의 23개 시군을 돌아다녔습니다.
소형차에 창업 멤버 5명이 구겨 타고 지역의 사업지와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러 다녔습니다. 이때 알게 되었던 것은 활용이 안 되는 국가 소유의 부동산, 즉 공유재산이 너무너무 많다는 점, 그리고 지역에 잘 융화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패를 떠나서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문화와 이해관계자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입지를 가진 부동산일지라도 해당 지자체 또 마을 주민, 이해관계자가 그 사업을 원하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다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6개월간 고심 끝에 처음 고른 사업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문경시 소유의 700평의 마당을 가진 200년 된 마을 입구의 폐가. 다른 공간에 비해 시설과 위치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을 이장님, 담당 공무원, 이해관계자들이 좋았던 곳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맞았습니다. 문경시에서 저희 사업 계획을 실현할 수 있게 담장, 화장실 등의 시설 투자를 해주었고 그 후에도 많은 프로젝트들을 협업을 했습니다. 오랜 조사 끝에 지역 선정을 했고 지자체와 관계도 잘 맺었습니다. 하지만 큰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었죠. 바로 지역 주민과의 관계였습니다. 사업계획서처럼 서류로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을 9개월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 주민에게 미움받지 않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을 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제시했습니다. 기부금을 내자, 공짜 쿠폰을 드리자, 주기적으로 행사를 개최하자, 마을 활동에 참여하자. 모두 일방적이고 혜택을 제공하는 성격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민 끝에 우리는 지역 주민들과 파트너가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미움받지 않는 방법은 바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지역도 돈을 벌면 적어도 우리를 미워하시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개발할 때 문경에서 무엇이 나는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찹쌀이 나니까 인절미를 만들어서 떡아플, 오미자가 있으니까 오미자청을 만들어서 오미자 에이드,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메뉴를 문경산 농산품으로 개발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저희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지역 농산품 지출 등의 지표가 정립되었고 저희는 스스로 이에 경제적 상생 지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또 언론이나 기관에 연간 단위로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이 미움받지 않는 이 방법 위에 변하는 것들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국악 공연, 신앙송회, 꽃 심기 행사 등을 열어서 지역의 문화적인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습니다. 지역 중학교에 입학 졸업 선물을 하거나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산양 꽃인내 한마당이라는 마을 축제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살고 활동하는 이 문경이라는 도시가 정말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문화적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즐거워서 이 문화적 상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지역사회에 완전히 융화되는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닐지 몰라도 저처럼 살갑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비즈니스에 집중하면서 지역에 융화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비즈니스에 집중했을 뿐인데 소멸위기 지역을 되살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소멸위기 지역에 만든 비즈니스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비즈니스는 아까 보셨던 그 폐가를 활용한 카페입니다. 9개월간 준비한 공간이 처음 선을 모이던 날 200명이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무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좌양파밭, 우콩밭인 정말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손님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5명의 20대가 시골 대청마루에 바보같이 쭉 앉아서 차 소리가 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저쪽에서 차 소리가 나면 제가 외칩니다. 다과 한 상! 이렇게. 그러면 제철 과일과 견과류를 채반에 담기 시작합니다. 음료를 주문하시든 그냥 지나가시든 무조건 드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손님들과 스몰 토크도 많이 나눴습니다. 한옥의 고즈넉함과 특별한 메뉴, 또 소소한 스몰 토크까지 손님들에게는 이게 특별한 경험이셨을 겁니다. 10명이 방문하면 6명 정도는 SNS에 저희 공간을 업로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하루에 1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저희 공간은 추석을 맞아서 매출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문경에 오랜만에 온 친척, 친구, 자식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자연스레 바이럴 마케팅이 되며 매출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200년 된 폐가가 연간 8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가 되자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양조장, 적산가옥, 여관, 또 노후화된 펜션 등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유휴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공간을 계속 만들어 나가며 지역 청년들을 채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사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패배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류 문화가 주는 압박감, 성인이 되면 당연히 서울로 가야 하고 가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느낍니다. 만약 서울로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패배감은 2배가 됩니다. 지방에 남아있다는 것을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문화가 지방 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을 지우고 객관적으로 보면 지방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소멸되는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수많은 예산을 만듭니다. 단적으로 행정안전부는 89개의 소멸 위기 지역에 10년간 10조 원을 편성해서 그 지역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그 시장의 크기만큼의 창작자가 있냐고 물어보면 확신할 수 없습니다. 창작자에게는 이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가 많고 경쟁자는 적습니다. 조금만 성과가 나더라도 쉽게 주목받습니다. 더군다나 지역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대한민국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커피 한 잔과 문경에서 파는 오미자차의 한 잔은 임팩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한 잔이 오미자의 농업과 가공이라는 산업의 지속을 조금 더 늘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멸 위기 지역에서 하는 모든 창의적인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팔로워가 아닌 창작자라면 지방에 다양한 기회가 있고 무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 좋은 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좀 더 하다 보니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고 싶어졌습니다.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지역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서울과는 또 다른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요. 이제 이 일에 좀 진심이 됐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재해석한 공간을 늘리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관광기념품으로 판매하는 편집샵을 만들어보고 관광객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 상품도 개발했습니다. 청년들의 정주를 실험해 볼 수 있는 쉐어하우스도 조성했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베이커리, 스튜디오 등에는 최소 연간 12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저희는 13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14명의 인구를 유입했으며 연간 1억 원의 지역 농산품을 소비합니다. 사실 이 수치는 경기도나 서울에서 외식 사업 또는 관광 사업을 했다면 낮고 볼품없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구 7만인 경상북도 문경에서 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문경의 특산품을 아시나요? 혹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덩쿨 식물인데요. 1년 농사를 지으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오미자로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해보던 저희는 향기도 좋고 성분도 좋은 이 가지가 아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 동결건조 오미자차 태그 대신에 이 가지를 뒤에 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시선으로 오미자를 말리고 얼리고 가루내고 즙을 짜고 하면서 청, 콤부차, 차, 건강기능식품, 디저트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다양한 곳에서 오미자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미자를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서 오미자 산업이 사라지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문경은 소멸위기 지역 중에는 꽤 괜찮은 지역입니다. 인구가 7만이나 있고 문경세제라는 걸출한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에서 결과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가능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의 사업 모델이 확장 가능하다고 말하려면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도 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내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영양입니다. 영양은 서울시보다 1.5배 크지만 2022년 현재 도시 전체에 신호등이 3곳에만 있습니다. 인구가 16,000명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별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청양고추는 청송 영양을 줄여 만든 품종의 이름입니다. 영양은 고추가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보물 같은 지역에 우리의 첫 번째 프로젝트와 같은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가장 자신 있는 카페였습니다. 어땠을까요? 지속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가능한 모델인 겁니다. 더군다나 영양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카페 하나가 말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소멸위기 지역에 사라져갈 문화나 특산품을 재해석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전남 지역의 소멸위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 3월쯤 전남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하는 칵테일 바를 광주 동명동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 안에는 국외도 모두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소멸위기 지역의 관광 콘텐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으로는 선구자의 이익을 통한 부의 축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노스인데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는 타노스가 우주 생물체의 절반을 없애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타노스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소멸입니다. 30년 내에 대한민국의 50%, 즉 절반의 지역, 절반의 다양성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제 타노스에 대항해서 어벤져스가 한 명씩 등장해야 하는데 글쎄요, 아직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벤져스가 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중분들 중에도 미래에 어벤져스가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일반화는 아닙니다. 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지방에 대한 편견을 걷어내고 우리가 커리어를 선택할 때 한 가지의 선택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은 항상 좋은 창작자가 필요하니까요. 오늘의 주제처럼 대한민국의 지방은 영을 향해, 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와 지역의 현실을 보면 이미 0일 수도 있습니다. 10에서부터 떨어질 때 2나 3에서 방향을 틀어서 다시 올리려고 하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0이라면, 오히려 0이라면 쉽습니다. 이미 바닥이기 때문입니다. 소멸위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소멸위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지역에 새롭게 관심 가져주는 청년들을 소중히 대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뭉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0에서부터 올라가는 일은 그 전의 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출발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